안녕하십니까, 무스탁입니다. 자, 오늘도 장마감 종목들 복귀 및 시장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뭐 어저께 의미 있는 변화를 좀 가지고 왔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하락했던 부분을 조금 머리를 드러냈다. 플랫폼을 다져왔고 만들어 왔고 거기서 일단 약간 미세하게나마 머리를 드러냈다, 넘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위권에서 자리를 잡는 모습들이 이제 당분간 나와 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어떤 단초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상승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말씀드렸으니까 종목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치고 급등을 한다든지 반도체 섹터에서도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움직인다든지 게임주들 흐름도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죠. 게임주들도 그동안 계속 빠져왔었지만 물론 이제 대선과 연결돼 있지만 보안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흐름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좀 돌아나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조금씩이지만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흐름은 뭐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종목 매매는 전혀 이상 없어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제가 이제 약간 미국에서의 정치적인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코스피 종목들 갖고 넘어왔던 종목들도 좀 처리하고 좀 단기 매매 위주로 해서 전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중요한 이벤트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밤인가요? 오늘 밤이죠. 영국에서의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와버렸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지금 시비가 있거든요. 분담금을 이제 위자료로 70조를 내놔라 EU에서는 영국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영국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너무 과도한 이 배상금을 위자료를 요구한다면은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다. 완전히 막가파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협박을 하는 모습이고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존재하고 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작년에 이제 예측하기로는 브렉시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하드 브렉시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유명무실화되면서 흐지부지 이렇게 지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물론 오늘 리스보 50조가 발동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가 진짜 하드 브렉시트로 갈 것이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슈는 사실 물론 시장에서 영향을 안 줄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 크나큰 어떤 일이 터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진행 사항들을 보면서 이제 좀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어떻게 될 거다. 브렉시트로 인해서 어떤 금융시장이라든지 경기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다. 이걸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무튼간에 차후에 제가 틈틈이 체크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시장 이런 분위기에서 무난하다고 했으니까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 체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미팅 날짜가 좀 구체화된 것 같아요. 4월 6일, 7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10일 정도 초순인 건 알았는데 정확하게 날짜는 몰랐죠. 근데 6일, 7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 전후로 아무튼 잘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사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사드 해결된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형님들 아는 화장품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한물 제약바이오까지도 대거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잘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급등 장세를 시작시키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도 점검할게요. 오늘 아마 매매하시는데 그게 어려움 없었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저 뭡니까? 전광판이 이제 곧 도입이 됩니다. 전광판이 도입이 되면 아마
더 쉬울 거예요. 매매하는 회인들이 포트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자, 일단은 저희 전광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오늘 매매했던 것들 매수 단가, 그죠? 1차, 2차, 3차 뭐 체결된 것들 이렇게 체크되고 수익 차익됐으면 차익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회원님들한테도 뭐 매수가 체결되면 체결 이렇게 표시가 되고 화면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게끔 곧 이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일단 오늘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을 좀 점검하면은 자, 오늘 수성을 매매했네요. 수성. 자, 수성은 전일 이제 편입하고 넘어왔죠. 전일 3시 넘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요저리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조금 종가 살짝 관리 들어왔고 우리가 종가에 매매한다라는 거는 종가에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물론 눌러도 사도 된다 말씀드렸죠. 만약에 전날 못 샀으면 그래서 수성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초가가 떠서 출발했죠. 그래서 아마 오늘 매도 목표가가 14,15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4,200원 출발해서 충분히 차익 기회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줬습니다. 차익하실 수 있었고 오전에 못 사신 분은 눌릴 때 한번 접근이 가능했겠죠. 그렇게 해서 차익 전략을 짧게 3% 정도 수익으로 마감했던 종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써니전자. 써니전자는 많이 샀네요. 써니전자는 13679반이 매매했던 13679 10반이 산 종목입니다. 써니전자는 전일 이렇게 해서 편입을 하고 넘어왔던 종목이었고요. 자, 오늘 아침에 11%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장 시작하자마자 꽝 떴으니까 시초가 이렇게 떠버리면 일단 형님들 안 챙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죠? 챙기고 또 챙기고 끝내버려야 됩니다. 10%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님들 뭐 물론 그 이상도 보실 분들은 보유기준선을 딱 설정해서 보라 그랬고 대신 10% 이상 올라간 종목을 보유기준을 매수가 설정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중간 정도 밴드 딱 거놓고 이 자리가 버텨주는지 체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보기 좋게 기분 좋게 오전장에 사자마자 먹는 그런 매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우글로벌도 매매했죠. 자, 새우글로벌도 새우글로벌은 소액반 6반 10반 2반 이렇게 산 종목이네요. 그래서 전일 새우글로벌은 이제 3시 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툭툭 바로 위로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죠? 여기서 3,780원이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종목이 툭 치고 여기까지 쳐고 나간다. 따라가는 건 괜찮은데 여기까지 따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려 차라리 눌리면 살 수 있죠. 그래서 매수했다가 종가가 관리가 동시효과에 빵 떠버려서 한 3%가 나왔어요. 그죠? 다음날 이제 오버해서 오늘 오전에 이렇게 빠르게 차고 나올 때 이용해서 3%에서 4%까지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제가 재공략 사인을 오늘 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늘 재매수를 하자 해서 재매수 전략이 3,850원 자리에서 매수하자고 그랬죠. 3,850원이 여기였습니다. 그죠? 여기였어요, 여기.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3,850원에서 다시 매수합시다 했는데 저점이 3,855원이었어요. 그죠? 3,855원에서 딱 한호가 차이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바로 샀으면은 한 3, 4%짜리 파동이 또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형님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이제 이게 1차 매수잖아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략을 드렸는데 뭐 1차 매수가가 꼭 아주 뭐 이렇게 아까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거는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안 샀다고 합니다. 왜냐면 단가를 정확하게 안 줬으니까 한호가라도. 하지만 우리 힘들 같은 경우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가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정한 가격이 절대적인 무슨 뭐 신의 가격이다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전후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냥 매수 못했다 하고 취소 사인을 드렸고요. 그래서 매수되신 분들은 오늘 좋은 수익을 또 냈겠죠. 그래서 오늘 새우글로벌은 한 두 번에 걸쳐서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게 새우글로벌은 매매를 또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CSA 코스믹을 전일 또 자꾸 넘어왔죠. 자, CSA 코스믹 같은 경우는 2번, 4번, 8번이 매매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거는 지금 거의 한 2시간, 3시 한 15분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뒤늦게, 그죠? 좀 늦게 추천드렸던 종목이었고, 요 자리가 매수 자리였고요. 아, 이거 아니네, 이거. CSA 코스믹. 이 종목이 아니죠. 자, 여기였죠, 여기. CSA 코스믹은 요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세 반 정도는 뭐 이 종목도 괜찮다 해서 추가로 편입하고 넘어왔던 종목이었고요. 오전에 7%까지 쫙 하고 급등을 해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차익하시라고요. 그죠? 어제 갭상승 살짝 종가에 좀 띄워놓고 오늘 오전에 띄워놨으니까 그냥 뭐 욕심 부리지 마시고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는 거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 CSA 코스믹도 기분 좋게 차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이 오늘 엄청 많이 매매해가지고 우리가 제가 다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보시면은 엄청 많죠? 그죠? 저희가 오늘 매매한 종목들이 엄청 많다고 이거 다 일일이 다 브리핑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자자자자 보자. 자, 그 다음에 솔리드. 자, 솔리드가 오늘 솔리드 지난주에 거래 정지당했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솔리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 뭐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거 될 종목은 아니니까 이미 다 알려진 거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올해 이제 실적이 좀 저조했던 부분들이 그 뭡니까 펜텍에 돈을 좀 많이 금전적인 대여했던 걸 상각시킨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통으로 발표했는데 전체 자산보다 50%가 넘었다 해가지고 일단 뭐예요 그 관례상 거래 정지를 살짝 한 거예요. 근데 형님들이 좀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제가 형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잡주들, 상장 폐지 종목들 이런 거는 취급을 안 합니다. 상장 폐지될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전혀 저 매매 대상을 삼지를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매매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편입하고 있다 거래 정지를 한번 당했어요. 여기 사가지고 당했다가 그냥 보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 3일 정도, 4일 정도 보유한 것 같네요. 이제 4일 보유했고 오늘 거래가 풀렸는데 이게 이제 하필이면은 정말 거래가 정지됐다 풀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급등입니다. 근데 이게 왜 오전에 급락 출발했냐면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어요. 근데 이재명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끝났다 그랬잖아, 이제. 혹시나 우리 회원들 중에서 이재명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은 이재명은 끝났어요. 오늘 이제 문재인하고 안희정 결과 나오잖아요. 만약에 충청에서 안희정이 지면은 안희정 끝납니다. 그럼 문재인 대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이미 호남에서 끝나버린 거고 역전 가능성 제가 봤을 때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관련주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급락 출발했던 거죠. 차라리 그 전이었으면은 다음 날이고 이게 한 지난주 거였으니까 이재명 관련주로 해서 살짝 움직였을 텐데 잠시 거래 정지당한 과정 속에서 호남에서 완전히 패배한 그런 결과 성적표를 갖고 오늘 장 개장을 했기 때문에 급락 출발한 거예요. 자, 이런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리바운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전권 까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손실 보지 마시고 본전에서 그냥 까버리세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전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잘들 매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솔리드는 지난주 조금 거래 정지 당했었는데 잘 해결했다.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매매한 게 어저께 갖고 넘어온 종목이 있었죠. 제가 갖고 넘어가는 종목도 대부분 수익 난다 말씀드렸어요. 아이리버, 갖고 넘어왔죠. 아이리버 어저께,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집을 했던 종목 아닙니까? 그죠? 요 자리가 매수 자리였고, 어제 종가에 한 2% 정도 종가 관리가 들어왔는데, 매도하지 마시고 갖고 넘어가시라고 했고요. 오전에 살짝 눌렸다가, 머리를 좀 드러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종목들을 오전에 막 차익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아이리버는, 전량 차익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조금 더 갔습니다. 조금 더 가서, 한 뭐 매수가 대비 한 6% 이상도 시세가 났었는데 어쨌든 뭐 차익하시는 데는 뭐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3% 정도 수익 실현은 뭐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리버는 어제 우리가 굉장히 이거 많이 샀어요. 1반, 3반, 뭐 5반, 7반, 9반, 11반 이렇게 샀던 종목이네요. 아이리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반이 샀던 종목이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거래가 풍부한 종목들은 반을 뭐 3반 안 합니다. 6반 그냥 다 사도 될 것 같다 하면은 그죠? 근데 그렇다고 10반을 다 하지는 않고 6개, 뭐 7개, 5개 이렇게 이 정도는 제가 추천드릴 거예요. 우리 회원들 물량은 소화가 가능하다 싶으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매매했던 게 BMT 어저께 갖고 넘어왔죠. BMT는 2반, 4반, 5반, 8반, 11반이고 5반이 갖고 넘어온 종목입니다. BMT는 전일 종가 무렵에 1차 베팅하고 넘어왔고 자 오늘 2차가가 8,700원이었고요. 8,900원이었고요. 3차가가 8,700원이었어요. 한번 요거는 제가 한번 볼까요? 자, 2차가가 8,900원이었으니까 8,900원짜리가 여기입니다. 자, 3차가가 8,700원짜리니까 8,700원이가 정확하게 여기네요. 그죠? 자, 오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제 종가 사고 넘어와서. 자, 여기 시초가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시초가가 8,800 얼마에서 출발했어요. 제가 힘들게 2차 매수가, 3차 매수가 말씀 미리 드렸던 건데, 그거보다 안에서 출발한다. 그럼 어디서 사면 돼요? 여기 사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자, 3차 매수가가, 예를 들어서 나는, 봐봐요. 여기 사고 여기 사면은, 위 상단과 하단에서 사면은, 단가가 어디서 맞춰집니까? 여기서 맞춰지는 거죠? 그죠? 가운데서 맞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시초가가 낮게 출발했어요. 시초가가 낮게 출발했다. 꽝 하고 시초가 낮게 출발했어. 그러면서 바로 8,800원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10%를 사버려도 되는 거죠, 님들. 제가 계속 설명드리잖아. 이 가격들 의미 있지만 님들한테 절대적인 신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매매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범위를 잘 보세요. 범위. 제가 지정해드린 8,900원부터 8,700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도 이것도 맞는 방법이고, 자 이렇게 사는 것도 맞는 방법이고, 이렇게 뭐 여기서 3번을 나눠 사는 것도 맞는 방법이고, 그죠? 아니면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한 방에 다 사버리는 것도 방법이고,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단가 똑같이 맞춰집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격에서 사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약간씩 다른 매매들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 물량이 잘 시장에 소화되는 거고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오늘 뭐 거의 한 3차까지도 사진 거죠. 그죠? 3차까지도 사진 거니까 비중 거의 15%까지는 뭐 채워진 건데 그래서 오전에 꽝꽝 해서 3%, 그 다음에 또 3% 추가 급등해가지고, 뭐, 오늘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7% 튀어나왔어요. 그죠? 7% 튀어나왔으니까 우리 힘들이 7% 튀어나오는 동안 3% 이상 수익 챙기는 거 못하면은 그거는 바보라 그랬어. 그죠? 이거 check 실현하는 거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난 뭐 만족스럽다. 전량 차이. 난 좀 더 보유하겠다. 아마 이렇게 매매했으면은 뭐 매수가가 이렇게 뭐 맞춰져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비싸게 잡혀도 이 정도가 매수가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매수가가 뭐 끊어지는지 여부 잘 체크하고, 끊어지면 그냥 날려버리고, 그죠? 매수가 내지는 오늘, 그 뭡니까? 5분봉 캔들에서 상하단을 그어놓으라 그랬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어놓는 습관이 매우 중요해요. 상하단 그어놓고 그 안에서 주가가 놀고 있는지 이탈하는지 체크하라고. 이탈하면 무조건 뭐 미련 없이 날려버리시고요. 버티면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뭐 BMT도 오늘 수익이 괜찮았죠. 매매하신 분들 좋았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유 많다. 그 다음에 셀바스 AI죠. 셀바스 AI. 자, 셀바스 AI는 오늘 완전히 뭐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셀바스 AI도 전일 종가 부근에서 편입을 하고 넘어온 종목이죠. 3시 이때 편입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거 종목은 매수 기회를 또 줬죠. 오늘 아침에 어제 못 사신 분들까지 매수 기회를 줬고, 그리고 나서 머리를 꽝 들어서 거의 뭐 오늘 15%까지 갔으니까 뭐 7% 정도 땅 시세가 나버렸잖아요. 어떻게 한다? 차익한다. 차익해놓는다. 자, 항상 그어놓는 습관, 본인의 매수가의 수평선 하나 그어 놓으시고, 그죠? 위아래 오늘 5분봉 캔들 위아래 상단 그어 놓으시고, 중요한 위치는 이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에서 챙겼어. 수익 실현 했다. 직장인데 바쁘다. 난 걸어놓고 그냥 전량 다 팔아버려 했고, 초보자분들 빼고 이제 매매를 좀 저랑 익숙해지신 분들은 자, 수익 챙겨놓고 자, 절반 이상 챙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상단 지지받는지 내지는 이렇게 시세가 좀 세게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단과 상단에서 50%를 그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시세 밴드 위아래 상단과 하단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중간을 쫙 그어버리라. 한 7, 8%짜리 파동이면 이렇게 그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중단 밴드를 지켜주는지 지켜내면 또 갈 수 있다. 그죠? 오늘 15%까지 튀어나갔으니까 뭐 힘들이 뭐 적어도 최소한 4% 수익 나야죠. 그죠? 15%간 종목을 4%도 못 먹었으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을 다 했을 겁니다. 자, 셀바스 AI는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FT도 매매했죠. 코리아 FT도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자, 1반, 3반, 5반, 11반이 매매한 종목인데요. 코리아 FT는 5980 5980이니까 어딥니까? 여기네요. 여기 1차가 여기였네요. 1차가 여기. 자, 1차가에서 다들 매매하셨을 거고요. 이렇게 뭐 오전에 빠질 때 샀겠죠. 이거는 오늘 신규 추천드린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다 됐을 거고 오전에.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가 오후장에 다당 쳐고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챙기셔야죠. 한 뭐 3, 4% 수익 나오죠. 그 다음에 기준은 오늘 5분봉 캔들 그어놓으라고. 캔들 5분봉 캔들 위 아래. 자, 근데 위아래 밴드가 너무 작다, 너무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10분봉으로 그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5분봉이 너무 뭐 밴드가 위아래가 그 시세의 어떤 중요한 어떤 오늘의 지지 라인이라든지 저항 라인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게 위아래 밴드가 1%짜리다. 그러면 그거 밴드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보단 커야 돼요. 최소 3%, 4%는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3%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세의 어떤 흐름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뭐 5분봉 캔들의 어떤 변동폭이 너무 작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10분봉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것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상단을 깨는지 아닌지. 또 추가 나오면 또 챙기고, 그죠? 올라오면 또 챙기고, 응? 그죠? 또 올라오면 또 챙기고. 챙기면 됩니다. 이게 전량 차익 하라고 그랬죠. 이제 저희가 전량 차익 구간에서는 전량 차익 문자 보내드리니까 그때는 전량 다 매도하시면 되고. 자, 아무튼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매수해서 장중에 10% 가까이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코리아 FT까지 매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매를 오늘 조금 했어요. 손절매를,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어제 오늘 추천드린 손절매 한 종목입니다. HD 프로죠. HD 프로. 오늘 HD 프로는, 손절매 했습니다. 이건 오늘 신규 추천드린 종목인데요. 자, HD 프로는 이제 뭐 이렇게 샀죠.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샀는데 해가지고 아마 매수 단가가 이렇게 맞춰져 있을 겁니다. 12,000원, 뭐 200원 정도 이렇게 좀 맞춰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풀로 다 사줘가지고 사실 이 종목은 이런 자리들에서 좀 이렇게 뚫고 나왔으면은 오늘 좀 되게 좋았을 거고요. 근데 이제 신통치 않았죠.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한다? 그냥 종가 안에 청산한다. 갖고 가지 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2시 정도 문자를 보내드렸으니까 형님들이 이제 요 사이에서 매도하셨겠죠. 저 이런 자리들 위아래 움직일 때 다 근데 우리 회원들이 조금씩 여기서 물량을 다 내놓 문자를 제가 여기서 보내드렸으니까 여기서 보낸 것 같은데 그죠? 2시 15분 이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때부터 물량이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팔더라고. 해서 좀 이제 3시 전후로 해서는 다 전량 청산을 해야겠죠. 이렇게 이제 오전에 오후장에 관리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좀 버티라고 그랬고 관리가 안 들어오고 흐물흐물 계속 밀리는 종목은 청산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약간 로스를 좀 했어요. 네, 뭐 아쉽지만 이거는 뭐 내일 또 오늘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에서 뭐 바로 만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어저께 샀던 종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 그저께 사서 갖고 넘어온 종목 한 종목은 거의 뭐 본전가에서 깐 종목이 있죠. KMW. KMW는 자, 전일 샀죠. KMW는 전일 이렇게 눌릴 때 좀 샀고요. 예, 눌릴 때 좀 사가지고 이제 오늘자까지 한번 시세를 봤는데, 이날 샀구나. 여기서 종가 좀 샀던 것 같은데, 그죠? 사고, 전일까지 매매했던 건 종목인데, 어제 시세가 안 나가지고, 오늘로 넘어왔고요. 근데 오늘도 시세가, 나오다 말았기 때문에, 본전권 전후 청산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그냥 가볍게, 1차만 됐던 거니까, 빠져나오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매매해봤고, 그 다음에, 목이 아프네요. 그 다음에 현대차를, 이거는 한 5일 전쯤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현대차는 이렇게 한번 사고, 그죠? 뭐,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하고, 이때 샀나요? 이때 사가지고, 여기 내려와서 한번 더 사고 해서 1차, 2차까지 해가지고 좀 매매를 해봤었는데, 요 날이었네, 요 날 사고, 요 날 사고 해서 1차, 2차까지 매매 해봤었는데 주가 시세가 들어올 자리에서 좀 못 들어왔어요. 좀 이런 자리 좀 버텨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버텨줘야 그래도 좀 다시 한번 반전이 나와서 본전권에 매도를 하든지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뭐 재미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지금 뭐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단기 매매가 낫겠다 싶어서 로스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냥 뭐 이거는 가볍게 뭐 아쉽긴 하지만 손절매하고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합시다. 현대차랑 같이 이제 매매했던 게 현대위아예요. 현대차는 이제 현대위아는 앞반들이 매매했던 거죠. 세 반이 2, 3, 4반이 현대위아를 매매했네요. 현대위아는 2, 3, 4반이고 나머지 반은 현대차였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였어요. 매수 전략은 또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이때 당시 얘는 조금 더 밀려가지고 매수가 좀 더 됐고 오늘 좀 약간 로스를 했습니다. 종가에 다 청산해서 종목을 교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종목들도 오늘 이제 청산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잠깐만요. 자, 자 그렇게 매매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서 오늘 판 종목이 있죠. 종가에 사서 오후장에 사가지고 그게 이제 S마크였는데 S마크 왜 이런 매매를 해드렸냐면 아마 이거 S마크 오늘 매매하신 분이 조금 뭐 사자마자 종가에 팔라고 그러지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S마크가 좋았어요. 좋아 보여가지고 이제
뭐 기업 내용은 되게 안 좋은 종목인데 좋아 보여서 이제 여기서 사자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뭐 바로 한 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자마자 3% 떠버리면은 형님들 여기선 따라가지 마시라 그랬고, 그죠? 명심하세요. 이렇게 3% 가까이 제가 1640원에 문자를 보내드린 건데 1690원까지 쳤어요. 이게 3%잖아요. 3% 양봉이잖아요. 여기서 따라가시면 안 돼.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고 차라리. 그럼 기다리니까 오죠? 1640원, 이 50원짜리를 다시 오잖아. 그죠?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하신 분들은 바로 뭐 고점까지나 5%까지 나온 거고요. 한 3% 이상은 시세가 나왔는데 저는 이 종목이 그 안희정 관련주인지를 몰랐어요. 음? 이 종목이 안희정 관련 종목인지는 몰랐는데 뭐 이유가 없는 종목 그런 대선하고 엮이는 종목 안 엮이는 종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운영팀에서 바로 이거 안희정 관련 줍니다라고 저한테 바로 이제 정보가 넘어와가지고 안희정 관련 주면은 저는 오늘 불확실히 있잖아요. 충청도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오늘 안희정이 끝날 수도 있고 안희정이 회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문재인 관련주는 상관없는데, 왜냐면 지더라도 다시 이길 수 있는 문재인은 희망이 있는데, 오늘 안희정이 지면 끝난다고요. 충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관련주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안희정 관련주로 관련된 종목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과거에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일단 제가 발 뺀 거예요, 바로. 그죠? 종목의 어떤 차트 흐름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은, 움직임은, 내일자로 시세가 이어질 수 있어 보였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꾸려가지고, 꾸리꾸리 해가지고, 바로 발 빼자, 차익해버리세요.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사자마자 뭐 바지 팔라 그래가지고 형님들이 약간 당황하셨을 텐데, 그런 속 사정이 있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대신 제가 다른 종목 편입해 드렸잖아요. 그죠? 종가에. 그 종목을 매매하세요. 그 종목을 내일, 오늘 혹시나 종가에 못 사신 분을 내일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매매했네요. 오늘 매매 많이 했습니다. 조금 뭐 손절매를 한 반은 어, 좀 아쉽지만 내일 또 많이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HD 프로 하나가 손절매를 해가지고 아쉬움이 좀 있는데 어, 뭐 보시면 확률적으로 10개 매매면 하나 손절인데 그죠? 그 정도는 님들이 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반이 손절매 했다 하더라도 내일은 우리 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오늘 HD 손절한 반이 어딥니까? 3반, 5반, 7반, 8반이네요. 그죠? 4반인데, 아무튼 3, 5, 7, 8. 3반이 자꾸 손절매 하는 거야. 3반이 자꾸 걸리는데, 아무튼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이 반은 오늘 손절매 한 거 2배 이상 복수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님들.